뒷단하고요 겉감하고 이어주기를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여기 뒤에 지퍼 있는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그림을 그려야지 여기가 차이가 안 나고 똑바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목선도 몽땅 이렇게 박을 선을 싹 다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이제 지퍼를 내리고 이제 겉감과 겉감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안감도 여기 겉쪽, 요 겉감도 여기 겉쪽,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먼저 여기서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어깨 부분에 스티치를 꽂아 주시고요. 어깨 부분, 자 어깨 부분, 그리고 양쪽 어깨 부분을 먼저 꽂아 주세요. 양쪽 어깨 부분을 이렇게 꽂았어요. 꽂은 다음에 여기에서 자 이렇게 잘 놔서 조금 평평하게 놔야 돼요. 평평하게 놓으셔서 중심 부분을 핀을 꽂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쪽 부분, 이쪽도 옆부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에는 다 됐고요. 그리고 뒤에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중심을 하나, 먼저 여기 중심을 하나 꽂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여기 뒤에 지퍼에 맞춰서 여기도 이렇게 찔러 주시면 됩니다. 뒷판 할게요. 이쪽 뒷판. 이쪽 뒷판도 여기 중심 부분을 먼저 핀을 찔러 주시고요. 여기 끝에 부분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딱 맞춰서 원단하고 딱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삐를 꽂아 주시게 되면은 이제 작업이 다 끝난 거고요. 목선에 이미 다 이렇게 예쁘게 그림이 그려 있기 때문에 이 그림 그려진 대로만 박으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꼭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이 콘솔 지퍼 이빨 있죠. 콘솔 지퍼 이빨을요 이렇게 놓고 펼쳐놓고 박으시면 안 되고요. 꼭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이게 안으로 딱 돼서 이렇게 박으셔야 됩니다. 원래 콘솔 지퍼가 있어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세워서 접어서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을 따라서 노루발을 5번 가고 들어주고, 얘는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노루발을 들어줘서 나가는 선 위치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이렇게 목선을 예쁘게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예쁜 목선 그대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 목선이요, 사실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이 목선 부분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목선이 늘어나면 안 됩니다. 목선이 늘어나면은 목이 했을 때 예쁘게 탁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들뜨고 안 이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분도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거를 지퍼 끝부분을 꼭 이렇게 접어서 박으시기 바랍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할 때는 이 지퍼 끝이 넘어올 수 있으니까 양쪽 선을 거기다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줘도 지퍼에 힘에 의해서 다시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다 이렇게 박았으면요, 요거를 눌러박기를 해줄 건데요. 눌러박기가 뭐냐면 요거를 시접을 모두 안감 쪽으로 보내고요. 여기에서 0.2cm 간격으로 눌러박기를 해줍니다. 눌러박기 해줄 때 이거를 완벽하게 이렇게 잡아당겨서 요게 완벽하게 펼쳐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 박히는 거예요. 눌러박기 할 때도 제가 손을 이렇게 계속 잡아당겨주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잡아당겨서 곡선을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시접은 안감 쪽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목선을 다 박았으면요, 박은 목선을 0.3cm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목선을, 시접을 아낌없이 잘라주세요. 근데 잘라주실 때 주의할 게, 이 다른 원단을 자르지 않도록 이렇게 양쪽 손을 가지고요, 양쪽 요 검지를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저희 지혜 보드래도 이렇게 잡아줬죠. 여기도 잡아줬죠. 여기 완벽하게 잡아주면 여기서 목선 원단을 잘못하면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목선 안단 자를 때 꼭 주의하시고요. 이쪽 손은 가위를 잡고 있지만 이쪽 손은 양쪽에서 이렇게 시접을 잡아주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요거를 가지고 예쁜 목선이 나오기 위해서는 꼭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한데요. 여기 꼭 또 이제 수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선에서 여기서 꺾어서, 얘가 꺾어서 요게 0.2cm 정도가 몸판이 안단으로 들어오게,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 겉감으로 안단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겉감으로, 이 속으로만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쪽이 겉으로 기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실도 2겹실을 썼습니다. 이거는 한 겹실을 쓰게 되면은 이 목선 시침지를 잘 잡아주질 못해요. 이렇게 해서 목선 시침지를 해줍니다. 자, 목선 시침지를 해줄 때 더 좋은 방법은요, 이걸 비슷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원단을 훨씬 더 많이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잡아주고요. 여기 목선은 바로 목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제 손이 이 4겹이 다 이렇게 요걸 이게 만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거는 뒤에서 잡아주고 요거는 안에서 잡아주고 하면서 여기에서 시접이 2cm가 딱 나올 수 있도록 이거를 딱 잡아주는 겁니다. 완벽하게 잡아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침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그 10손가락이 아주 모두 다 움직이면서 아주 수작업으로 예쁜 옷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안단 작업 같은 경우는 옷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것도 앞에 자켓이나 코트 할 때 안단하는 법이나, 그리고 여기 목선 안단하는 법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은 이제 이렇게 자꾸 보시고 익혀두시게 되면 좋습니다. 항상 요 4손 검지가 여기서 작업하고 있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리 올려놓은 거 잊어버렸어요. 자, 이거를 하실 때는 미리 다리미를 살짝 올려놓으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낭비가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얘 뒤에 지퍼가 아무리 우리가 시접을 똑같이 맞춰서 했어도 이게 또 바느질 하다가 또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퍼를 한번 올려줘 보는 거예요. 올려서 여기가 딱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여기 선이 맞고요. 이 선은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요거를 다림질로 잡아주기는 하겠지만 요거를 또 이렇게 손바느질 할 때도 여기 선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똑바로 되게끔 맞춰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목선을 눌러줄게요. 목선을 누르실 때는 꼭 이렇게 우마에다가
올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선이 이게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목선이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다리밑판은 평지예요. 평지에다 놓고 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또 성형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칠을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눌러주시고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여기 0.2cm를 이 손으로 한번 잡아주셔야 돼요. 손으로 잡아주셔서 완벽하게 목선이 예쁘게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어깨선 같은 경우는 물칠을 엄청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목선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한참 이렇게 있어야 돼요. 목선은 몇 겹이 있냐 하면은 한 6겹, 8겹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싱까지 합해서 싱, 안감, 싱도 있죠, 안감도 있죠. 여러 가지가 한 5개, 6개가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목선을 우마로 놓고 다시 한번 목선을 잘 골라서 내려주십니다. 많이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5겹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원단 1겹, 원단 2겹, 그리고 안감 2겹, 그리고 싱 2겹, 싱 1겹, 이게 5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 예쁘게 나오려고 하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이 곡선을 그대로 다 놨어요. 곡선 요거 시침질을 해줬기 때문에 목선이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굉장히 수작업으로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런 작업은 이런 수작업으로 정말 이렇게 밖에는 못 하거든요. 근데 만들어 놨을 때는 아주 목선이 예쁘고 정말이지 비싼 옷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아주 속에서 한번 했죠. 겉에서 한번 이렇게 눌렀죠. 그렇게 되면은 목선이 정말 이렇게 예쁘게 딱 이렇게 탄생이 됩니다. 엄청 예뻐요. 목선이 아주 그대로 여기다 놓고 다시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밑에도 굉장히 이게 평평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밑단도 이거를 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아주 예쁜 목선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목선은 아예 거의 성형에 가깝게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목선이 아주 이쁘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또 한 번 더 이거를 실밥을 꺼내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또 실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실자국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한 번 더 여기다 이렇게 다림질을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물칠을 잘 해주시고요. 라운드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라운드가 그대로 나오게 해야지, 라운드를 만약에 옆으로 늘어나게 하면은 이 목선이 동그랗게지지 않고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릴 때는 우마에다 놓고 제대로 원래 원형 그대로 목선을 그대로 놓아주시고 다림질을 해주셔야지 이 목선이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완성인데 목선이 정말 그야말로 아주 예쁘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단하고 겉하고 연결을 했잖아요. 연결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퍼하고 안감하고를 이렇게 박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박는 요령은 여기 끝에서, 여기는 끝이 바늘이 안 들어가거든요. 바늘이 안 들어가고 또 깨끗하게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손바느질로 안 보이게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요거를 한 4cm 가량 이렇게 꼬매주시고요. 손바느질로 꼬매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손바느질로 꾸며주시고요. 손바느질을 할 때는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한 2번 정도 해서 매듭을 해주신 다음에 다른 쪽 방향으로 이게 실을 빼서 끊어주시면 이 손바느질이 예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손바느질이 이렇게 다 됐잖아요. 손바느질이 다 됐으면 이걸 뒤집으세요. 이렇게 싹 뒤집으시면 이 어디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지 이게 완벽하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제 꼬매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안감 쪽이, 잠시만요, 이렇게 뒤집고 이것이 속으로 싹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감 쪽으로 뒤집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미 벌써 꼬매져 있잖아요. 꼬매져 있으면은 이 꼬매져 있는 거를 평평하게 맞춰서 여기 뒤에서 이제 피를 꽂아줍니다. 피를 꽂아줄 때는 안감 쪽에서 꽂아주셔야 돼요. 평평하게 이거를 맞추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실로 꼬맸잖아요. 실로 꼬맸으면은 요거를 그대로 평평하게, 그대로 이렇게 보이시죠? 그대로 평평하게 맞춰서 여기서 핀을 꽂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겉에를, 이 안감을 보고서 이걸 꽂아 주셔야 돼요. 안감을 보여서. 왜 그러냐면 안감은 살짝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 혼솔 지퍼가 울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감이 절대로 당기지 않게 이렇게 시침핀을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안감이 절대로 당기면 안 돼요. 여기 제가 그냥 하는 것 같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감이 당기지 않고 여유 있게 놓이도록 하셔서 이렇게 실핀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실핀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은, 우리는 이렇게 실핀을 꽂아서 많이 옷을 만들잖아요. 이 방식은요, 꼭 이거는 일제로 이 핀 중에서 우리가 이거 사용하는 면도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 사용하거든요. 근데 아예 이 시침핀을 사실 때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가장 가는 걸로 해서 일제를 사셔야 됩니다. 이게 국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그 부자재도 보면은 어떤 건 국산이 좋고 어떤 건 또 독일제가 좋고 또 어떤 건 일본제가 좋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호에 맞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붙일 때요, 여기 지퍼가 여기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까지 붙여주시면 됩니다. 지퍼가 박힌 선에서 1cm만 내려가서 박으실 겁니다. 원래 지퍼가 박힌 선에서 1cm 더 내려갑니다. 자, 완벽하게 요걸 이제 꽂았어요. 꽂았으면은 요거를 박을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이 뒤집어서 밖에다 보면은 벌써 여기 이 선이 나왔잖아요. 여기 선에서 5cm 정도 들어가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자, 5cm 정도. 원래 콘솔 지퍼 박힌 선에서 5cm 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너무 많이 나가면은 안 박히고요. 지퍼에 박혀야 되니까.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지퍼 안감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지퍼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안감을 물거든요. 그래서 지퍼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거는 5cm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가 지퍼가 끝나는 선이잖아요. 지퍼 끝나는 선에서 1cm 더 끝으로 박습니다. 1cm까지 밑으로. 자, 여기가 1cm죠. 그래서 1cm 밑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원래 지퍼선 그리고 안감 막는 선은 1cm 더 내려가서 박았습니다. 이거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한번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얼마큼 제대로 박혔는지 한번 볼게요. 아주 예쁘게 딱 박혔죠. 아주 기가 막히게 박혔습니다. 완벽하게 박혔습니다. 이거 손바느질 먼저 해주고 뒤집어서 박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다림줄을 한번 깨끗하게 이렇게 다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끝에 여기 끝 부분 있죠? 여기 끝 부분은 요거 이제 실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제 요거보다도 더 이제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조금 가르쳐 드리는 거는 이 콘솔 지퍼 달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콘솔 지퍼 달기를 사실은 가장 좀 쉽게 그리고 이쁘게 이렇게 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초보자들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상급이 되지 않는 한 이 콘솔 지퍼 받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제일 쉽고 아주 가장 예쁘게 다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지퍼가 내려오는 선에서 2cm 정도 더 내려오셔서 이렇게 안단을 꼬매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꼬맨 거 보이시죠? 꼬매고 요거는 손바느질로 해주셔야 됩니다. 밑단 마무리는. 이렇게 하게 되면 콘솔 지퍼 안단 받기는 완벽하게 완성이 잘 됐습니다. 밑단서부터 끝단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콘솔 지퍼의 안단이 이렇게 박혔으면요, 이 안쪽을 이렇게 다림질로 이렇게 다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단을 콘솔 지퍼 안감을 이제 다림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감을 꺾어볼게요. 이제 옷을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다 나오게, 이 속으로 다 나오게 다 몽땅 뒤집어서 안감 쪽으로 모든 옷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게 털어야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옆솔기 있잖아요. 옆솔기와 옆솔기를 만나서 그 다음에 똑바로 펴주세요. 이렇게 똑바로 입었을 때처럼 이렇게 세워주세요. 세워주고 요거하고 양쪽 옆솔기는 여기서 딱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양쪽 옆솔기는. 자, 잡아서 이게 서서 입어서 딱 내려오게 기장을 잡아서 여기서 15cm 올라간 선에서 이렇게 꺾어줍니다. 이렇게 꺾어주고요. 또 붙여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중심 시접을 맞다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똑같이 내려와서 15cm 올라가서 이렇게 핀을 꽂아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쪽 옆솔기를 이제 3개를 맞추는 거예요. 양쪽 옆솔기하고 그리고 지퍼선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었을 때 똑같이 되게 제 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서는 원단을 잡아주고요. 안에서는 안감을 잡아주고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이 원단을 잡아서 당겨주고요. 여기서는 안감을 잡아서 당겨주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밑에서 겉이 아니라 속에서도 손이 작업하고 있는 걸 여러분도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밑단을 꺾어놓고요. 밑단을 꺾어놓고 여기에서 이제 초코로 이 밑단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밑단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자, 이제 밑단을 폈어요. 밑단을 핀 데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원래 이게 지금 밑단이에요. 밑단이면은 여기에서 얼마가 올라가냐 하면 3cm가 올라가셔야 됩니다. 3cm가 올라가는 점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도 자, 접어서 그대로 놓고 요거를 접어서 똑같이 맞췄잖아요. 똑같이 맞춘 데서 3cm가 되게 이렇게 선을 그어줬습니다. 완벽하게 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또 똑같이 해서 밑단에서 3cm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다 표시를 했어요. 표시를 했으면 시침핀을 몽땅 다 빼주시면 됩니다. 자, 시침핀을 빼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밑단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밑단을 나오게 됩니다. 밑단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예 이렇게 이 표시가 있어요. 밑단에
일단 여기 표시한 거 있죠? 표시한 대로 꺾으시면 돼요. 자, 표시한 대로 해볼게요. 자, 표시했어요. 표시한 대 꺾었어요. 자, 그리고 양쪽 옆설기도 꺾었어요. 양쪽 옆설기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자, 표시하고 여기 중심에도 표시가 있잖아요. 자, 여기 중심에 표시 있고요. 여기도 표시가 있고요. 이 표시를 그대로 꺾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방법이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래 드레스 공장에도 드레스가 굉장히 길이를 폭도 넓고 길이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 드레스 공장에는 마네킹에다 입혀놓고 맞춰요. 마네킹에다가 입혀놓고 의자 위에다 마네킹을 높이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밑단을 길게 해서 맞춰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요 정도만 맞춰주시게 되면은 완벽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선 이거 그림 그려준 데서 이렇게 꺾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꺾었죠? 꺾었으면은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몇 cm를 남겨놓냐 하면은 3cm를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시접을 3cm만 놓고 잘라줘요. 이렇게 3cm만 놓고 잘라줬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2cm가 바깥으로 나오고 그리고 1cm는 안으로 접어지게끔 이렇게 접어서 다리미로 꺾어줍니다. 안감이에요. 안감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꺾어줍니다. 이렇게 꺾어줬죠. 아이고 다리미 온도가 안 올라가네. 자 이렇게 꺾어주시고요. 여기 하는 손을 잘 보세요. 이 두 손으로는 이 손은 다리미 냈지만 이 손으로는 이렇게 눌러주고 있어요. 똑같이 잡힌 점을. 자, 이제 여기서 꺾여 있는 데를 여기를 이제 미싱으로 0.2cm 간격으로 요 끝을 쭉 박아주시기만 하면 미싱은 거의 다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아까 이게 꺾은 밑단은요, 이 안감 밑단은 여기 미싱을 깨끗이 0.2cm 간격으로 이렇게 미싱을 박았습니다. 자, 화면에서도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다림질까지 완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림질, 항상 미싱을 박은 자리는 다림질이 따라가는 게 아주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안감 여기 뒤쪽도 깨끗하게 예쁘게 다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밑단을 할 건데요. 이 원단이 굉장히 이렇게 주는 관계로 원래 밑단은 5cm를 줬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짧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안감이 밑단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옷을 만들었는데 옷을 만들다 보니까 기장을 늘리고 싶어요. 기장을 늘릴 때는 그냥 이 밑단을 이 끝, 제가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1cm에 한 1.3cm만 접어줬거든요.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시접이 바뀌다 보니까 1.3cm만 접어줬어요. 접어줬으면은 안감은, 이 밑단은요, 제일 예쁜 게 4cm가 나와야지, 3.5cm 내지 4cm가 나와야지 밑단은 가장 예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는 그냥 그 일본 용어로 그냥 전문 용어로 게다가시라고 하는데 웃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안감으로 이 밑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감을 넓이를 7cm로 잘라서 박으셔서 이렇게 넓게 나오잖아요. 이게 넓게 나오면은 요 안감으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4cm가 되게 이렇게 접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시침질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밑단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밑단이 혹시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안감 7cm 잘랐어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4cm 간격으로 꺾어주시면 됩니다. 시침질. 자, 이렇게 해서 시침질을 해줘야지 밑단이 예쁘게 잘 꺾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 꺾였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밑단 공구르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단 공구르기 방법에 대해서 항상 밑단을 꼬맬 때는요, 이 옆솔기를 먼저 꼬매셔야 됩니다. 옆솔기가 왜냐하면 여기는 튼튼하니까 옆솔기는 이렇게 많이 꼬매주셔야 돼요. 챙챙챙챙 많이 꼬매주세요. 그래서 밑단에서 이게 여기가 힘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챙챙챙챙 꼬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공구르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서 바늘 한 개씩 뜨고요. 이렇게 또 여기서 들어가서 0.7cm 간격으로 나와서 이렇게 반바늘씩 떠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한 바늘씩 떠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바깥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자국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손바느질의 굉장히 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좀 잘하니까 2개씩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2개씩 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징은 절대 실을 당겨주면 안 돼요. 이게 실을 당겨주면 여기 바깥에서 울거든요. 이게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는 안에서 보시지 마시고 바깥에서 보세요. 바깥에서 봤을 때 아무런 자국이 안 나오고 땡김이 없어야지 이게 잘 된 바느질입니다. 만약에 이거 제가 실을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당기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울죠, 지금. 이렇게 울잖아요, 이렇게 당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다시 이렇게 풀어줬고요. 당기지 마시고 여유 있게 밑단을 꼬매주셔야 됩니다. 또 여기서는 밑단이 나오면 공구르기 하지 마시고 감침질로 챙챙챙챙 꼬매주세요. 그래야지 밑단이 튼튼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밑단이 나오면 여기는 공구르기. 자, 여기서 이제 또 옆단이 나오면 여기는 또 챙챙챙챙 감침질. 그래야지 튼튼하다 그랬죠. 자, 이거 마무리할 때는 마무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걸로 한 번 돌려서 2번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하시면 안 돼요. 또 2번 돌려서 한 번. 이렇게 해야지 완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을 여기서 끊어주시는 게 아니라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다른 데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늘 실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밑단을 바이아스로 밑단을 박아주 나왔기 때문에 옷을 만들었을 때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이제 바이아스로 채워줬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봤을 때는 조금 바이아스로 채워줘서 모양이 좋지는 않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아주 이상이 없이 예쁩니다. 마무리 바느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손바느질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깨가 이런 안단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안단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안단이 제 위치에 정확하게 잘 가 있을 수 있게 여기 뒷판하고 앞판하고 여기서 이것도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부위를 이렇게 시즈핀으로 먼저 꽂아주시고요. 앞판, 뒷판, 앞판 이렇게 먼저 평평해지도록 있는 그대로 잘 놓여서 이걸 꼬매주시고요. 여기에서 한 4cm 정도 내려와서 완벽하게 이 2겹실입니다. 실이 한 겹실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도매를 해주는 실이라. 그래서 여기서 4cm 내려와서 여기 정말이지 이게 보이시잖아요. 정말이지 요 아주 어깨에 바느질된 부분에 교묘하게 이쪽으로 바느질을 완벽하게 이렇게 내줍니다. 그래서 여기 바느질이 절대 바깥으로 보이면 안 되고요. 여기서 그대로 나가서 다시 또 이 어깨에 봉제선이 된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빼주실 때 이 실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반박음질처럼 뒤로 갔습니다. 뒤로 가서 또 여기서도 교묘하게 어깨선으로 이렇게 빼줘요. 봉제한 선으로. 그래서 이게 실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요거 해서 뒤로 또 이렇게 나가서 자 이제 여기서 나갑니다. 나가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바느질을 이렇게 해주시게 되다 보면 2번 하시고 내다 보면은 이 어깨가 안단이 튀어나오질 않아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근데 이거는 손바느질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는 안단이 튀어나왔잖아요. 지금은 안단을 바꿔도 안 튀어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도매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옷을 만들어 놨을 때 굉장히 예쁘고 여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손바느질 했어요. 이렇게 예쁜 손바느질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정말이지 우리 캔디구와 함께하는 명품 의상,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옷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어깨 부분을요, 어깨 부분이에요. 요거는 어깨 부분을 똑같이 여기서 맞춰주시고요. 맞춰주라는 얘기는 제가 여기 뒤에서는 항상 이게 똑같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겉으로 이게 손가락이 보이지만 이 밑에 것도 다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겉감하고 안감을 완벽하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걸 꼬매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 꼬매주지 않으면은 어깨가 덜렁덜렁 안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감침질로 한 3바늘 내지 4바늘 이렇게 꼬매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 어깨선, 밑에선, 이것도 여기가 도매가 안 되면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양쪽 어깨와 어깨선을, 양쪽 옆솔기와 옆솔기를 정확하게 맞추시고, 이것도 한 손바느질로 양쪽에서 2cm씩 이렇게 꼬매주게 되다 보면 이 안감하고 겉감이 따로 놀지 않고 착 붙어 있어서 안감이 지멋대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그동안에 했던 방송 중에서 잘 안 보여드리고 저만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소매 완성 바느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완성 다림질을 하겠습니다. 자, 완성 다림질을 하실 때 요 밑단 부분 우리가 바느질을 했잖아요. 밑단 여기 밑단 부분을 바느질을 했으면 항상 바느질이나 미싱이 갔으면은 다림질이 그 다음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밑단은 이제 손바느질 한 거를 속으로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옷 중에서 이제 이 캔디고 영상을 보고 만든 중에서 내가 옷을 만들었는데 백화점에서 산 옷같이 예뻐요. 후줄근하지 않고 예뻐요. 그러면은 다림질을 제대로 한 거고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산 것 같이 옷이 명품 옷 느낌이 나지 않고 후줄근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다림질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홈쇼핑 호스트가 이런 정장 같은 경우는 다림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홈쇼핑 호스트가 파는 옷은 예쁘잖아요. 그 옷 있잖아요. 그 샘플을 가지고 다림질을, 샘플 중에서도 옷이 바느질이 제일 잘 나온 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림질을 다시 다 해요. 다림질을 완벽하게 해서 그거를 입고 하는 거죠. 그거를 만약에 홈쇼핑에서도 그냥 여러분들이 홈쇼핑 주문을 했을 때 택배되는 상품을 그냥 그거를 입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다림질을 해서 정말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비싼 옷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홈쇼핑에서 샀는데 쇼호스트가 입었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여서 샀어요. 근데 택배를 받아보면 후줄근해요. 엄청 후줄근하거든요. 요새 저도 이제 홈쇼핑을 자주 보게 되는데 홈쇼핑에서도 좋은 옷도 있어요. 제가 보면은 제가 봐도 괜찮은 옷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아주 별볼일 없는 옷도 솔직히 말해서 다 이거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 생산을 해서 실제로 원단도 다 중국 원단, 베트남 원단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말 예쁘게 다림질이 절대 된 비싼 옷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에서 보시게 되면 인터넷 쇼핑에서 옷을 사죠. 모델 입혀서 엄청나게 다림질해서 입히거든요. 그런데 그 옷을 만약에 받아보게 되면은 내가 인터넷에서 사진 보고 주문한 옷은 굉장히 예쁜데 실제로 보면은 딱 받아서 보면은 엄청나게 후줄근해서 정말 아주 싼 티가 팍팍 나는 저렴한 옷이잖아요. 어차피 옷은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돈을 준 만큼 좋은 옷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비싼 옷을 사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 지금 캔디고가 하는 것처럼 손바느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다림질도 엄청나게 들어가서 이 고급 옷을 사는 거고요. 그냥 저렴한 옷은 그냥 바느질 막 바느질해서 그냥 중국이나 베트남 가서 라인 생산해서 수준분하게 만든 옷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옷이 완성됐다 해서 그냥 다 완성됐어 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완벽한 완성 다림질을 하셔야 돼요. 뒷판 상체에서부터 제가 지금부터 오늘은 다림질 잘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다림질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요.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몽땅 다림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옷이 완벽한 옷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다림질 성형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림질을 제가 한쪽 구석도 빠지지 않고 지금 다 해주고 있거든요. 한쪽 구석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위에 아래 해서 상체 부분은 우마에다 대서 하고요. 그리고 스커트는 또 평지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요. 이렇게 반쪽만 해야 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귀한 옷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이 완성 다림질을 빼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설명은 안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돌아가면서 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머리를 굴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아주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뒷판 다 재단했어요. 뒷판 재단했으면 항상 목선부터 먼저 다려주고 가시는 겁니다. 아까도 보실 때 뒷판에 목선부터 다림질을 했잖아요. 목선을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다림질을 하고요. 꼭 이렇게 이 광목을 덮어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스트 부분. 바스트는 산이 잘 살아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너무 뭐 빠른 동영상 빨리빨리 해면 옷은 못 배워요.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돌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좀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우리 캔디바님들한테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지금 요거는 밑하트를 지금 다려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완벽하게 다려주고 있죠. 한쪽도 빠지시면 안 돼요. 자, 위에 중심, 위에 목. 그리고 요거를 평평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계속 누르고 있죠. 뒤에가 다른 원단이 씹히지 않도록 완전히 평평하게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항상 다림질 할 때는 다림질 할 때나 미싱 할 때나 꼭 밑에가 뭐가 꼈는지 안 꼈는지 꼭 한번 다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림질을 해놓으면 옷이 정말 예쁠 수밖에 없죠. 완벽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완벽하게 됐죠. 이 반쪽은 제가 이제 먼저 다림질 했어요. 반쪽을 했으면 딱 이제 여기서 허리 요거 날개 부분 한번 날개 부분 한번 해볼게요. 날개 부분. 자, 날개 부분이에요. 다림질을 정말 제대로 해서 완벽하게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옷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데려줬어요. 자, 이제 거기까지 데려줬으면은 이제 밑단을 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밑단은요. 이제 우에 단은 다 그렇게 이제 우마에다 놓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밑단을 이렇게 돌려서 데려주십니다. 돌려서 상체는 우마에다 놓고요. 요거는 평지에서 다림질 해줍니다. 평평하게 밑에가 닿지 않는 곳으로 해서 이렇게 완벽한 다림질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잡았으면은 또 이제 여기 돌리고요.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돌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놓고 완벽하게
겉에서 안에서 이거 사실은 원단서부터 수도 없이 많이 내렸거든요. 몇 번을 내렸기 때문에 정말 매끄럽고 예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돌려주는 거예요. 스커트를. 자, 완벽하게 지금 스커트를 다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쪽만 제가 이제 오늘 다리지만 우리 캔디바님들은 전체적으로 옷을 완성하게 되면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 다림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주 옷이 바랄 것 없이 이쁩니다. 이렇게 됐으면 또 이렇게 또 돌려줘야 돼요. 또 돌려주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밑단에는 이은 부분이 없는 쪽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이은 부분이 있게 되면은 그런 시접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이 바깥쪽 쪽처럼 나오기 때문에 시접이 없는 부분을 밑으로 계속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옷이 참 여러분들 캔디바님들 제가 옆에 놓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인터넷으로 사는 옷이 아니고 정말이지 이 캔디구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강의는 정말 고급바느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급바느질 옆설기 한 번 더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야지 다림질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여러분들이 정말 비싼 옷을 만들 수 있는 황금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옷을 완전히 입었을 때 기가 막히게 깨끗하고 예쁘거든요. 지금은 이제 반쪽만 드렸어요. 반쪽만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옷을 보시고 이게 딱 보셔서 딱 입었을 때 물 흐르듯이 쫙 흐른다. 그렇게 생각하신 옷이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소매를 빠뜨렸는데 이 소매도 이제 우마에서 돌려가면서 완벽하게 다시 한번 데려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소매를 안 다린 소매는 이렇잖아요. 그냥 옷을 완성하게 되면 이 소매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매를 제가 이제 달아볼게요. 소매를 다릴 때는 이렇게 우마 위에다가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밑단이 옆에 이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은 부분에다가 다림질 선을 대주지 마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쪽에다 대주게 되면은 이 시접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매끈하게 안 데려주고 시접 부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하고 시접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시접을 되도록이면 이 다림질할 때 소매 다림질을 할 때나 모든 다림질을 치마 다림질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시접 부분을 피해서 이렇게 겹쳐서 놔주시는 게 됩니다. 치마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다리미가 지금 겹쳐서 나가 있잖아요. 겹쳐서 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없이 이게 특징은 뭐냐면 뒤에 시접이 없는 부분으로 이게 지금 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옷이 아주 시접이 없기 때문에 시접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시접이 있는 부분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돌려가면서 우선 밑단부터 먼저 데려줄게요. 밑단을 이제 완벽하게 다려놓고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꼭 전체적으로 한번 다 다림질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소매 위에를 이제 어떻게 때려주냐면요. 이 소매가 계속 이렇게 나올 때는 소매를 이 안쪽으로 놓고 바이아스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얘가 바깥으로 안 튀어나오고 예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소매는 어떻게 때려주시냐면 위에 소매는 안 때렸잖아요. 위에 소매는 이렇게 우마에다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마에다가 끼워주시게 되면 소매가 완벽하게 나오잖아요. 이 우마 모형이 이게 소매의 모형을 그대로 치고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겉감은 절대로 데리미를 갖다 맨데리미를 데려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원단이 타서 희끗희끗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겉감을 여기에 놓고 이걸 지금 다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소매까지 완성 다림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완성 다림질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 다림질을 했을 때의 소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의 소매하고 완전히 틀리죠. 이렇게 위에 선도 예쁘게 놓이고요.
아랫선도 완벽하게 놓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소매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전체를 옷을 완성다림질, 무슨 옷이든지 완성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다림질이 끝나야지 옷을 다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다림질은 완벽하게 옷을 성형을 해서 진짜 성형 수술을 해서 완벽하게 무르듯이 예쁜 옷, 그리고 비싼 옷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